나바오 자치국은 북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6.25 전 때 암호병으로 800여 명이 참전해 숨은 영웅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전략에 필수적인 임무를 담당했으며 암호병으로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승리한 전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C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70년 전에 참전 용사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바오와 한국 이야기입니다. 나바오 원주민들은 1863년 미군의 공격을 받고 8천여 명이 저항 과정에서 투옥되는 등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 1868년 미국에 속해 있으면서 자치구로서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나바오 자치국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는 주로 건조한 지역이며 농업과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최근 나바오 자치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상당히 깊습니다. 인디언 원주민 부족 중 가장 큰 자치 지역인데 C19 전파 속도가 가장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17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4,002건의 최종 판정자가 발생해서 인구 10만 명당 2,304건의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뉴욕주가 10만 명당 1,806건, 뉴저지주가 10만 명당 1,668건 비율과 비교하면 끔찍한 결과입니다. 특히 100여 명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원래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주거 지역이 대부분 사막지대이기에 30%가량의 집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손 씻기 등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전통적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다. 소수의 식품점 중심이다 보니 구매 과정에서 밀집해 접촉하는 생활 양식이다. 라며 C19의 취약한 환경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바오의 언어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29명의 원주민들은 1942년 5월에 미 해병대에 합류해 전쟁용 암호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후 400여 명의 나바오 원주민들은 전장을 누비며 2차 대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대단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도 암호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자부했으며 이들은 2001년 미 의회가 주는 최고 명예의 시민훈장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다시 머나먼 땅 한국의 6.25 전에도 800여 명이 암호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6.25 때 공정식 해병대 대령이 제주도 청년을 수천 명을 선발해서 제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암호병으로 활용한 것과 같은 방식인 거죠. 이렇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암호와 암호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나바오 참전 용사들을 한국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C19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이 70년 전 참전 용사를 기억하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해 공군 기지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제공하는 50만 개의 마스크 수송 계획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100만 장 지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보내진 50만 개의 마스크는 18일부터 전 세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서 보낸 참전 용사를 위한 고품질 마스크 도착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도 2만 장이 도착했으며 70년 전에 3,500명의 벨기에 참전 용사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바오 자치국에도 도착했습니다. 18일 나바오 자치국에 도착한 1만 장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장비 공급에 대한 소식은 미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에 참여한 나바오 참전 군인들 중에 아직 130여 명은 생존해 계십니다. 미국 언론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바오 자치국을 기억하는 한국의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바오의 불행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한국의 특별한 보훈 행사에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나바오의 암호병으로서의 활약은 1968년 미국 정부가 기밀을 해제한 1968년까지는 비밀에 묻혀 있었으며 그동안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에 참여한 참전 군인들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뒤늦게 이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인정을 받았고 2002년에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윈드 토커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영화에서 나바오 암호병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비상상황 발생 시에 그들을 죽여서라도 암호 체계를 지켜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나바오 암호병의 존재와 역할을 알게 된 한국 정부도 2006년에 나바오 자치국으로 날아가서 35명의 참전 용사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여 명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나바오의 참전 기념비를 건립해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행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자치국으로 고유한 민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나바오 자치국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어른들은 한국 6.25전에서 암호병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잊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힘겹고 외로운 나바오 자치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관심과 사랑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안전지역이라고 할 만큼 확산 사태를 잠재웠으며 매일 통계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린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호주나 독일 등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에게 휘말리거나 눈총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태의 시작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으로 한국인들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부 한국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나는 한국인이다 혹은 한국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 공유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한국 티셔츠를 입고 간 사람의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마트에서 캐나다인들은 한국 마크를 보자 엄지척을 해주거나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을 해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눈치를 받아 힘들어 한국인임을 밝히자 훨씬 생활하기가 나아졌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은 특정 상황에는 반드시 한국인임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태극기 혹은 코리아라고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당국이 방역을 잘 해내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조차 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역용품이 세계 각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인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에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혹은 일본에서 왔느냐고 물어봤던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먼저 한국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으로 이번 사태로 한국 국격이 올라갔음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신상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있다면 한국 티셔츠 혹은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간 사업을 했다는 교포사회 A씨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 방역 관련 방송이 매우 많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긍정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트위터 1위 해시태그는 아베 그만둬인데 방역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대비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 사실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최소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같다며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도 한국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하거나 식당에 가는 등의 자유로운 활동 모습은 일본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국가별 락다운 정도를 수치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최근 수치를 보면 한국은 0.8에서 1으로 거의 락다운 해제 상태인데 일본은 0.0으로 최고 수준의 봉쇄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봉쇄가 심한 인도와 같은 0.0으로 한국과는 정반대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협력의 뜻을 비췄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입국을 실시하는 나라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유럽 근접 10개국 내외만을 사업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국이 입국 가능 리스트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업인들만 대상이긴 하나 유럽을 제외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한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등 세계 어느 나라도 포함이 안 되었는데
헝가리 당국은 한국의 방역과 기업 투자 등을 고려해 입국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국가는 한국인이 놀랄 정도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생명, 가족의 안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현 시점에서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주목받는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리올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